당신이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혹은 아는 사람이 수술을 받는다면 어떤 마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천이마씨입니다. 마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취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마취를 합니다. 수술을 할 때, 시술을 할 때,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우리는 시행합니다.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마취를 시행합니다. 마취는 의학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술이나 여러 시술을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위한 하나의 분야입니다. 통증을 없애주고 근육을 긴장을 없애주는 것 이외에도 환자의 불안을 없애주고 필요에 따라 의식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의 경우 의식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보다 안전하게, 빠르게, 나쁜 기억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취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취 전의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혈역학적으로 안정하게 혈압과 맥박을 유지하고 산소를 유지하고 호흡을 유지하고 체온 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 중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어떻게 마취를 할까요? 약물로서 마취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응원, 지지하는 것도 마취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만으로도 환자는 충분히 불안이 줄어들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취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전신 마취, 두 번째, 부위 마취, 세 번째, 국소 마취, 마지막으로 수면 마취 혹은 진정 마취 혹은 진정이라고 불리우는 감시화 마취 관리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심장 수술, 위암 수술 등 거의 모든 수술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위 마취, 이것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척추 마취, 경막 위의 마취, 상완 신경총 마취, 국소 마취, 치과 치료를 받을 때 혹은 손가락이 찢어져서 봉합을 할 때 사용합니다. 수면, 진정, 감시와 마취 관리, 위내시경을 받을 때 수면 마취 하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아 환아가 MRI 촬영을 받을 때 매우 힘들겠죠. 그때 잠이 오도록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부위 마취와 국소 마취 시에는 환자가 깨어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위 마취와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 이것과 더불어 감시와 마취 관리를 수행한다면 환자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너럴 애너스티지아, 전신 마취입니다. 전신 마취는 머리 수술, 심장 수술, 폐 수술, 위 수술, 장 수술 등 모든 수술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뇌에 작용합니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전신 마취를 유도합니다. 약물을 주입하거나 흡입, 호흡을 통해 폐로 전달하여 전신 마취를 유도합니다. 전신 마취는 크게 세 가지를 없애는 술기입니다. 의식, 감각, 통증이죠. 운동과 반사를 없애줌으로써 수술이나 시술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다시 이전의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신 마취는 약물 투여 경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흡입가스를 이용하는 흡입 마취와 정맥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는 정맥 마취, 그리고 이 둘을 흡입 마취와 정맥 마취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다른 마취 방법과 달리 자발 호흡이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도록 인튜베이션, 기관 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사용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위 마취. 하반신만 마취하거나 팔만 마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의 신경들입니다. 큰 신경을 마취하는 방법입니다. 국소 마취제를 신경 주변에 주사하여 신경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특정 부위의 감각과 운동을 없애는 마취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척수 근처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척추 마취와 경막 위의 마취. 이것들은요, 고관절 수술, 무릎 수술, 제왕절개 등에서 사용됩니다. 경막 위의 마취는 무통주사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분만을 할 때 진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통주사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지만 마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고요. 상완신경총 차단이라고 합니다. 어깨, 팔, 손목, 손의 수술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부위 마취는 특정 부위만 마취하기 때문에 환자는 수술이나 시술 중에 끼어 있습니다. 수술 받는 동안 계속 끼어 있으면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진정 혹은 감시와 마취 관리를 같이 시행한다면 환자는 한숨 푹 자고 나면 모든 수술이 끝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국소 마취. 치과에서 치아를 뺄 때 혹은 손가락이 찢어져서 봉합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부위 마취와 동일합니다. 다만 부위 마취는 좀 더 큰 신경을 마취하는 것이고 국소 마취는 좀 더 작은 말초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는 방법과 국소 마취제 연고나 크림을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위 마취와 동일하게 환자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시와 마취 관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면 혹은 진정 혹은 감시와 마취 관리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안 아프게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정맥 주사나 흡입 마취를 통해 진정제, 잠이 오도록 하는 약물, 항불안제, 불안을 없애는 약물, 진통제, 통증을 없애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아 환아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잠 오게 하는 방법. 코에 이런 장비를 씌워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아 환아가 MRI 찍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위 마취, 국소 마취와 함께 사용해서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불유쾌한 수술 과정을 기억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은 어느 순간 갑자기 더 깊은 진정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전신 마취와도 같은 상태, 기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자발 호흡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관리할 수 있는, 기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통증의학과의 중요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슨 마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 수술, 시술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장 수술을 받는데 국소 마취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환자의 의학적 컨디션, 과거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위 마취를 시행하려는 부위에 감염이 있다면 부위 마취 금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술, 시술 소요 시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각 마취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환자 컨디션, 수술과 시술 등의 여러 팩터들을 고려하여
득실을 잘 따져서 결정해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 마취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전신 마취와 부위 마취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다, 안전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부위 마취와 진정, 감시와 마취 관리는 호흡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전신 마취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신 마취에 준해서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취 종류를 선택할 때는 집도의, 마취의, 환자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전부터 회복까지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음마신이었습니다.